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융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자기 성취를 하기 위한 삶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그 결과 또는 목적에 도달하는 수준의 진행은 인생 후반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인생 후반기라고 하는 것은 30대 중후반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균 수명이 조금 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40대부터 50대 사이를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로서의 진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융에 의하면은 우리는 청소년기에 많은 것을 누적을 해서 청년기에 인생의 결과를 도달시키고 그 이후는 매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패턴과는 매우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은 19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기의 성과, 성취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인 셀프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융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두고 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중반기 정도까지는 끊임없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셀프를 보게 되고 그 셀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청년기, 청소년기, 아동기, 유아기에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성급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융은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달해 가는 그 목표점, 자기 자신만의 과제,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존재,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의미 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정도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 융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인생의 중반기 정도에서부터는 진정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즉 셀프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론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개인화 과정이 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개인화 과정은 개성이 형성되고 또는 자기 자신이 뚜렷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태도나 행동 또는 인지, 목적성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융은 치료 작업 또한 개성화 과정, 개인화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목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중반기에서부터 자기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시기를 맞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고 경험으로 삼고 자산으로 삼고 하는 그러한 여유 있는 인간에 대한 열린 개방적인 또는 관용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과정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집단 무의식은
많은 원형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처럼 우리의 심리 내면에 무의식화되어서 심리 상태 유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자 또는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융의 원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은 매우 유연하고 또한 인간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자다, 여자다 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여성의 내면 속에 있는 남성성이 나타날 때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또는 남성성 속에 여성성이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남성성이 스스로 표출되는 것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성이 표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해서 또는 남자라고 해서 하나의 성적인 그러한 표현만을 주로 하지 않는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서 그것을 우리가 발휘하거나 살아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분석 심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죠. 자, 그 다음 그림자라는 원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림자는 우리의 심리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디즘적인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본능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권력 지향적이고, 또는 의식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잔인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면을 또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 이 그림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대부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기능하는데 충실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도 때때로 본능에 따라서 아주 극도의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자기의 내면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표현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순화시켜서 드러낼 뿐이죠. 자, 그런데 칼 융은 그것에 대해서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범죄자들한테만 그림자가 존재한다. 우리들한테는 그렇지 아니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악적인 악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이제 부정 편향해서 보는 경향성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또 너무 긍정 편향해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뭉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라는 원형에 대한 이해이고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원형들을 아주 많이 제시를 하고 스스로도 검증하는 실험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과 그렇지 아니한 면을 진솔하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투명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중년 이상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인생사를 돌이켜보고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칼융이 이야기하는 분석 심리학 측면에서의 한 사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본질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